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신호부가 소개한 인물은 두 명이었다. 단단한 체격의 서른쯤으로 보이는 나카야마는 검을 잘 다루는 검술 사범이다. 스물을 간 넘긴 스즈키는 총을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인 명사수다. 신호부는 두 사람 모두 특별히 본토에서 건너왔으므로 일이 성공하면 후하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하는 거사 전에 일본 공사관 물품을 실어 나르는 기선을 이용해 도쿄로 보내고 영강 일행도 이를 마무리 지으면 뒤따르기로 계획했다. 영강은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민대감에게 땅 문제로 상의 드릴 일이 있으니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정가를 보냈다. 자하문 박 민대감 거쳐 동암정에 미리 들러지 반파 경계를 살펴볼 심산이었다. 사람을 보내 이미 대략의 건물 위치를 파악하고 집안 배치도를 만들어뒀지만 자신의 눈으로 마지막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백자를 보자기에 싸서 김서방 손에 들렸다. 영강 일행이 떠나고 나면 후환이 있을까 봐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은 모두 면천하고 땅이 정리되는 대로 정착금을 줘서 내보낼 작정이었다. 마름인 김서방을 따로 불러 의중을 전달하고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단단히 했다. 동암정 민대감 거쳐 대문을 들어서자 검계인지 왈자태인지 모를 건달 대여섯이 서성대고 있었다. 하인의 안내로 사랑방 앞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잠시 뒤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고 곧이어 낮은 소리에 언성이 들려왔다. 동생도 같이 왔으면 함께 들어오너라. 영강은 마루로 올라가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마님, 용서하십시오. 동생은 고풀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심한 게냐? 그렇습니다. 도통 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차도가 있으시고 아버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게냐? 민대감은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갑자기 절이 되시고 경황이 없어서 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게 많아서 말미를 좀 더 주십사하고 요청드리려고 뵙고자 했습니다.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쯧쯧쯧 민대감은 혀를 찼다. 딱 한지고 그래 한 달 더 말미를 주면 되겠느냐?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그럼 한 달 더 기한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성의 표시로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알겠다. 거기 두고 이만 물러가거라. 그런 일이 있고 보름 뒤 연노인은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영강은 5일장을 치르기로 하고 달인 날 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날 오후 산에 복장으로 경복을 한 연화는 동재와 함께 말을 타고 제물포를 향해 달려갔다. 이튿날 아침 나가사키행 겐가이마루에 승선할 작정이었다. 연화 시중을 들던 몸종 언년이가 상복을 입고 연화 대신 연노인 빈소를 지켰다. 달인 날 하관을 마친 저녁 무렵 영강은 장지에서 곧바로 나카야마와 함께 동암정으로 향했다. 스즈키 일행은 이미 동암정 민대감 저택 후문 쪽 얕은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집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영강과 나카야마가 대문에서 들이닥칠 때 민대감이 후문으로 급히 몸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복을 한 것이다. 연하와 함께 제물포로 떠났던 동재도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스즈키 일행에 합류했다. 연하는 동재 편에 둘만이 아는 당원문으로 쓴 서신을 영강에게 보냈다. 당원문은 일종의 암호문으로 시그림인 성기도와 함께 규방에서 업문을 이용한 놀이로 쓰였다. 모음은 그대로 쓰고 자음은 1부터 14까지 한자 숫자로 대응시켜 표기한다. 연하는 편의상 풀어쓰기를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라버니 보시오. 저는 덕분에 일본행 배에 무사히 탔습니다. 소녀, 아버님과 오라버니의 뜻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총총. 연화 드림. 연하가 보낸 당원문을 펼쳐보던 영강은 이태 전의 일이 떠올라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다. 어느 날 앞집 김도령이 불쑥 찾아왔다. 영강이 자네 혹시 이게 뭔지 아는가?
일본에 신대문자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말이야. 그것과 닮은 거 아닌가? 김도령이 쪽지를 내밀며 물었다. 쪽지를 들여다본 영광은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당원문을 알고 자신의 속내를 저렇게 표현할 만큼 당돌한 면이 있는 여자라면 연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소인이 도련님도 모르시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영광은 짐짓 모른 채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도령은 돌아갔다. 며칠 뒤 김도령의 방문에 대해 들은 연하가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앞집 김도령이 책을 읽는 낭낭한 소리에 반한 연하는 그 집 여종을 양빈으로 꼬드겨 당원문으로 쓴 쪽지를 김도령의 방문 틈으로 몰래 집어넣도록 시켰다. 내용은 시경에 나오는 표유매의 마지막 장이었다. 한문을 틈틈이 배운 연하가 최석전을 읽고 여주인공 오경을 흉내낸 것이었다.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잎이 떨어진 매화나무여. 그 열매가 겨우 7 남았네. 나를 찾는 남자들이여. 바로 지금을 놓치지 마오. 날이 어둑해질 무렵 동암정에 도착한 영광 일행은 모두 검은 복면을 했다. 잠시 후 영광의 무릎과 양손 받침을 타고 가뿐하게 담을 뛰어넘은 길재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영광은 집 안으로 손살같이 뛰어들어갔다. 웬 놈들이냐? 왈자태 한 명이 외쳤다. 영광은 순식간에 발길질로 제압했다. 뒤에서 덤벼드는 다른 한 명은 뒤따라 들어온 나카야마가 칼집으로 내리쳐 꼬꾸라뜨렸다. 그러자 왈자태 5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민대감이 서둘러 피하는 듯 소란이 일었다. 영광이 눈치를 주자 나카야마가 순식간에 빼든 칼로 정광석과 같이 왈자태 한 명을 베었다. 그자가 앞으로 푹 꼬꾸라지자 나머지 4사람은 나카야마의 예사롭지 않은 칼놀림에 놀랐는지 뒤로 엉거주춤 물러섰다. 그 순간 영광과 길재가 거의 비슷하게 뛰어오르며 발차기로 왈자태 2명의 안면을 걷어찼다. 둘은 저만치 나가떨어지며 끙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남은 둘은 주춤주춤 물러서다가 뒷공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탕탕탕탕. 후문 쪽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렸다. 양총으로 무장한 사병 둘을 앞세우고 서둘러 내빼던 민대감 일행은 후문을 나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총격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모두 꼬꾸라졌다. 잠시 후 후문을 통해 스즈키 일행이 축 늘어진 한 사내를 앞마당으로 질질 끌고 들어왔다. 사내는 총알이 배를 관통한 듯 허리 아래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아직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숨은 붙어 있었다. 사내에게 다가간 영광은 꺾어진 머리를 들어 올려 얼굴을 확인했다. 이 자일세. 이 자가 바로 민대감일세. 영광은 사내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쳤다. 민대감은 듣거라. 내 놈의 악행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내 놈의 죄상을 묻는 원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내 놈으로 인해 처자와 가산을 전부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게다가 내 놈과 너희 민당의 탐악으로 인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 내 죽을 각오로 너의 죄를 고발하고 배려왔다. 영광은 나카야마가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빼 칼자루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칼날 끝을 아래로 향한 채 그대로 내리꽂았다. 으.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정막을 깼다.